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가을. 사라졌죠. 반팔 입다가 롱패딩 입은 건 또 처음이네요. 분명 저번주에 졸업 발표를 끝냈는데 왜 아직도 바쁜가 했더니 이번주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제가 미친 4개나 나왔어요. 이걸 한다고 정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때 가장 좋은 영상인 두근두근 망상연애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벌써 3번째 오래 먹었고 오늘로써 4번째 오래 먹고 있는 원조 할머니 사골곰탕급의 주인공 키드와 코난 되시겠습니다. 모든 영상에서 말하지만 이런 망상 미친연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소리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토를 하는 건 제가 막을 수 없지만 이거를 진짜로 믿고 사람들한테 키드랑 코난 썸 탄다! 라고 말하고 다니시면 당신은 그 순간 부터 미친놈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스토리를 정말 빠르게 요약해드리자면 키드와 코난이 썸을 타다가 이제 쌍방향 로맨스로 바뀌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드는 어느 정도 코난과 주고받으며 서로의 감정을 꽤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키드의 어머니 팬텀 레이디가 키드를 따로 부릅니다. 참고로 팬텀 레이디도 궤도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악독하게 돈벌이를 하는 대기업이나 재벌만 노려가지고 인기가 꽤나 있었던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키드 가족은 대대로 도둑 집안이네요. 집안 겁나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팬텀 레이디는 키드를 부르더니 어떤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재벌들을 노려 훔쳐낸 것들은 요마이 보물 모조품들이었단다. 이걸 사는 놈들도 문제지만 이걸 파는 놈들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니까 엄마가 지금 훔쳐온 것들을 너한테 맡길 테니 이걸 판 놈들을 조져주렴 이라고 말을 합니다. 키드는 엄마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롤에서 영혼의 한타 중이어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팬텀 레이디는 이 새끼가 아무리 궤도짓을 하고 있어도 말 준나게 안 듣는 10대라는 것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등짝 한 대 개세게 때리고 지금 당장 컴퓨터 안 끄면 이 개같은 컴퓨터 네 사촌동생한테 줘버릴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키드는 브론즈 승급전이었지만 컴퓨터를 지키기 위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아까 했던 얘기를 또 듣습니다. 다 듣고 나니까 솔직히 키드는 본인이 그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엄마가 하기 귀찮아가지고 본인한테 떠넘기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거 거부하면 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최근에 아빠가 하던 플레이스테이션을 당근마켓에다가 팔아버리는 거 보고 키드는 처신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로 제가 짓는 이 소설은 원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키드의 아빠 프로바 도이치는 원작에서 행방불명 됐다고 하는데 저희 망상 속에서 키드의 가족은 아주 단란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아무튼 키드는 이거 거부하면 본인의 소중한 물건 하나가 사라질 거라고 판단했고 별 수 없이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키드는 지로키치와 경찰들에게 료마라는 사람의 물건들 중 3개를 돌려주러 가겠다고 예고장을 보냅니다. 키드는 난생 처음으로 훔치러 가겠다가 아니라 돌려주러 가겠다는 예고장을 썼고 본인도 쓰면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예고장을 받은 다음 놀랄 그 녀석의 얼굴을 생각하니까 나름 나쁘진 않았습니다. 키드의 이런 예고장을 받고 사람들은 다 놀란 것 같아 보였고 키드는 가짜 보물을 파는 나쁜 놈들을 조져버리기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일단 엄마가 훔쳐온 그 엄청난 보물들을 가져가려면 뚱뚱한 사람으로 변장해야 될 것 같았고 그 보물들을 놔둔 다음 어떻게 빠져나올지도 모두 계획을 한 다음에 비가 올 날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야지 본인의 계획이 다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계획을 다 짜고 예고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키드는 료마의 보물을 돌려줄 전시회에 잠입했고 역시나 그곳에는 키드가 오면 꼭 따라오는 세트 메뉴 마치 감자튀김 같은 코난이 있었습니다. 코난의 표정을 보니 이 새끼 대체 왜 이번에 안 훔치고 돌려준다는 거지? 드디어 도른 건가?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키드는 따라 들어갔고 코난이 화장실 변기칸에서 그 물건들을 어떻게 들고 오려는 거지? 라면서 중얼거린 걸 듣습니다. 키드는 혼자서 저렇게 중얼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놀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칸에서 지가 들고 온 물건을 보여주며 이걸 들고 들어온 트릭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코난에게 이번에는 훔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화장실을 나갑니다. 코난은 좀 당황하는 것 같아 보였고 키드는 재빠르게 화장실을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다고 생각해서 이 사기꾼 놈들의 사기 행각을 널리 알리고 지가 들고 온 보물들을 되돌려주기로 합니다. 사실 키드는 이미 들고 온 보물들을 돌려줬습니다. 들고 온 것들은 건벨트와 총 등등이었는데 건벨트를 사람들 허리에 입히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많은 틈을 노려 모든 사람에게 건벨트를 입힌 상태였습니다. 사실 코난에게도 건벨트를 입히며 그 녀석의 허리를 터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와 진짜 못하겠다. 아무튼 키드는 스프링쿨러를 작동시켜서 전시회 내부에 물안개를 만들었고 그 사이에 다시 변장을 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코난이 갑자기 변장한 키드에게 말을 겁니다. 이번에는 꽤 살찐 사람으로 변장해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의 작은 천사는 키드를 바로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코난은 키드에게 그 료마의 보물을 팔려고 한 놈들을 조지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키드는 역시나 이 똑똑한 녀석은 다 알아냈구나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본인을 그렇게 잘 알아내는지 궁금해서 본인이 키드인 걸 어떻게 알아봤냐고 물어봅니다. 코난은 그렇게 뚱뚱한데 발목이 얇아가지고 바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키드는 이 변태 같은 녀석이 본인의 발목을 봤다니 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코난이라면 더한 것도 보여줄 수 그래서 키드는 코난에게 이제 본인을 경찰에게 넘길 건지 물어봅니다. 코난은 료마를 봐서 이번엔 봐줄 거라고 하네요. 코난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도일이의 어머니가 료마의 누나 역할을 연기한 적이 있어서 봐준다고 합니다. 키드는 이 자식 그냥 내가 좋아서 놔주는 거면서 거짓말하고 있네 귀엽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말하면 너무 본인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 너도 엄마 말은 잘 듣는가 보구나 라고 말하면 사라집니다. 키드는 뭔가 서로의 엄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낸 것 같아서 상견례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내가 뭘 줬고 있는 걸까?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키드한테 집착하는 남자 지로키치가 원래는 1년에 한 번 운행하는 벨트리그 픽 열차에
전에 뭔 보석을 전시하겠다며 또 도발을 합니다. 키드 이제 전양반이 하는 도발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이 도발하면 상글레까지 마친 키드의 낭군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키드는 한 달 뒤에 그 열차의 본물을 전시하기로 했으니 간지나게 훔치려면 그 열차를 사전 답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날짜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변장을 하여 열차로 들어갑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은 할머니여가지고 할머니는 조수가 맞고 키드는 할머니의 비서로 변장한 다음 할머니의 목소리까지 키드가 내주기로 합니다.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키드가 탄 열차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키드는 그 사건의 용의자로 연루되게 됩니다. 키드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분명 코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의 냄새를 귀신같이 잘 맡는 코난은 당연하게도 그 열차에 있었고 키드는 오늘도 코난을 보게 돼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었는데 코난이 비서인 키드 보고 복도를 한번 뛰어보라고 합니다. 비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뛰고 있는 사이에 코난이 할머니로 변장한 조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코난 이 새끼는 너무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코난이 별말 없이 넘어갔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웬일로 코난이 눈치를 못 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난이 슬쩍 다가오더니 니네 키드하고 그 뭐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키드는 이 새끼 왜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고 코난은 고마운 줄 알라며 니네 일부러 사건 용의선상에서 빼줬다고 합니다. 키드는 뭐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 고백하려는 건가? 라고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코난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줬으니 해야 할 게 있다며 어떤 여자로 변장해가지고 나쁜 놈들의 추격을 따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여자를 몰아넣을 장소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을 테니 조심하라고 하네요. 키드는 코난이 정말 애정 표현을 폭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며 배울 수 없이 그 여자로 변장한 다음 이상한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새끼 변장한 키드를 보며 헬렌젤의 딸이랑 많이 닮으셨네요. 저희의 이름은 버번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키드는 이 새끼 뭔가 싶습니다. 얼굴을 보니 중2는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하게 중2병이 걸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 혼자서 뭐라 씨부립니다. 지가 네 언니를 알고 있다느니 지가 누군가가 뒤졌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변장을 하고 다녔는데 역시나 뒤진 것 같다느니 개소리를 씨부리고 있습니다. 키드는 얘가 뭐라는 걸까? 코난 대체 어떤 인간들하고 엮였길래 이런 정신병자한테 쫓기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중2병 중증 환자는 키드에게 폭탄이 있는 화물칸으로 가라고 말했고 키드는 화물칸에 들어간 다음 빠르게 탈출각을 잡습니다. 때마침 누군가 그 중2병 환자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어그로를 끌어줬고 키드는 무사히 행글라이더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가며 코난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 사건 덕분에 코난하고 번호까지 교환하고 개이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키드는 전화를 걸어서 코난에게 좀 찡찡거립니다. 아까 진짜로 죽을 뻔했다고 걔네 뭐냐고 물어봅니다. 코난은 그래도 탈출해서 다행이라며 좀 걱정했다고 말합니다. 키드는 살짝 설렙니다. 이것이 연인들이 썸 탈 때 하는 통화인가 라고 생각하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역겨워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코난이 아까 경찰들의 수사에서 벗어나게 해준 빚은 이제 없는 거라고 말했고 키드는 이건 퉁치는 걸로 못 넘어가니까 빚으로 쳐두겠다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키드는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웠는데 그 녀석이 했던 좀 걱정했다 라는 말을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키드는 다시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 키드는 코난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코난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까 들었던 그 말을 계속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싫었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녀석과 대화하면 보통 연인들처럼 지낼 수 있겠지만 키드는 평범한 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키드는 쌉관종이라서 더욱더 다이내믹한 걸 원했거든요. 키드와 코난의 관계는 궤도와 탐정, 즉 이뤄질 수 없는 금단의 관계이자 서로가 서로를 쫓는 그림자 같은 사이. 키드는 그냥 그 번호를 지우기로 합니다. 코난과 이런 식으로 자주 연락한다면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아주 극적이게 본인이 하얀색의 도둑으로 나타나고 코난은 그 하얀색의 도둑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다시 한번 지로키치의 도전장을 기다리며 새로운 트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역겨움도 한계치가 넘어갔으니 두근두근 망상연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시험이 끝났나요? 시험이 없다면 과제는 없으신가요? 저는 지금 과제 폭탄이라 너무 힘듭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모든 것은 과제 때문이니까 과제를 준납해가지고 멸종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과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두서없는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처럼 정신 놓고 뭔가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